은퇴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노후엔 고향에서 텃밭 가꾸며 조용히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해외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이제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그동안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컸어요. 이 글은 그런 저의 이야기와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계기를 나누고자 씁니다.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은퇴한 분들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제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은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누군가와 관계 맺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왔던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은퇴란 쉼이라기보다 삶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물론이고 심리적, 관계적 준비도 함께 돼 있어야 합니다. 2. 생각보다 큰 은퇴 후 지출.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노후엔 큰돈 안 들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건강하고 외롭지 않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사례 1.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 김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했고 연금도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몇 년 사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기 시작했고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등의 비용이 생기자 연금만으론 부족하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아프면 돈이 나가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노인성 질환은 꾸준한 지출을 만든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관계의 변화, 외로움이라는 폭병. 은퇴 후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할 땐 회의라도 하고 고객도 만나고 커피도 같이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일도 사람이 없죠. 사례 2. 62세 이모 씨의 이야기. 이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어요. 처음엔 매일 등산 다니고 여유롭게 지내다 점점 우울해졌대요. 친구들은 다 아직 일하거나 바쁘고 가족들도 각자 생활하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었죠. 처음엔 자유가 좋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TV만 보게 되고 점점 말수도 줄더라고요. 사람 안 만나면 진짜 마음까지 병들어요. 은퇴 후 우울감과 고립감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 유지도 은퇴 준비의 중요한 한 축이에요. 4. 은퇴 후에도 돈 버는 삶을 고민해야. 예전에는 은퇴 후엔 일하지 않고 사는 삶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6070대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능 기부, 파트타임 근무, 작은 창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2의 커리어를 만들어갑니다. 사례 365세 정모 씨의 이야기. 정 씨는 교직 은퇴 후 몇 달간은 푹 쉬었지만 곧 무료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서 강연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사람들 앞에 다시 서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작지만 강사료도 들어오고 경제적으론 물론 정신적으로도 훨씬 좋아졌어요. 은퇴 후 나눌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 이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진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 은퇴 준비 언제부터 해야 할까? 정답은 지금부터입니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30대든 40대든
아래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월 고정 지출은 얼마가 될까? 의료비 포함해서? 나의 인간관계는 퇴직 이후에도 유지될까?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하지만 막막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재무 설계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분야에 발을 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리미리 다져야 합니다. 맺으며 돌아와 보니 알겠더라. 저처럼 은퇴 후 한국에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겪는 현실은 대개 비슷해요. 돈, 건강, 외로움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멀게 느껴진다 해도 이 글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으니 자연스럽게 은퇴 후 건강관리와 뇌신체 기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은퇴 이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고 과학적으로도 꾸준한 신체내 활동이 노년기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은퇴 후 건강, 단순히 병 안 걸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에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지기 쉽고 의료비 부담도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에 안 걸리자라는 생각보다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운동이 뇌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기역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키워준다고 해요. 이 해마가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커지는데 꾸준한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게 뇌도 살리는 셈입니다. 2. 사회적 활동과 정신 건강. 은퇴 후 고립과 우울감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뇌가 자극을 받으며 신경가소성뇌가 환경에 적응하고 변하는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친구, 가족뿐 아니라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3. 영양과 뇌 건강. 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니 균형 잡힌 식사와 필요시 보충제 복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논리적 근거. 왜 은퇴 준비의 한 축이 건강관리여야 하는가? 의료비 부담 문제.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가 증가하고 이는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돼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삶의 질 저하. 신체적 불편함은 우울증, 고립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져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참여 저하. 건강이 나빠지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 뇌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자립성도 약해져 결국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준비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관심 있는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강좌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영양 균형을 신경 쓰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치매 선별 검사도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건강관리는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돈도 의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